예, 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알고 살자 부동산 편 이번엔 3부고요. 서울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건지 한번 통계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또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가도 그렇고요. 또 전세가가 폭락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지 통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변화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한국감정원에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이게 제가 이건 구성한 그래프인데요. 2013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이제 주요한 국면마다 한번 봤습니다. 자, 그 기준은 17년 11월이 100이고요. 보십시오. 이걸 100으로 놓고요. 자, 13년 8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가장 이게 바닥이었던 것이 13년 8월입니다. 85.1이죠.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14년 한 여름, 가을 무렵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 만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가을부터 본격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다가 85.1이었던 것이 13년 8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게 이제 17년 5월이었죠. 그때 97.3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이때 포인트로 따지면 12.2%포인트 꽤 많이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 늦가을이죠. 18년 11월에 가장 이제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때가 109.1 지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2월 108.1 달랑 1%포인트 빠졌네요. 예, 이 추세를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울기가 더 가팔랐고요. 이렇게 그랬다가 지금 조금 빠졌다. 근데 뭐 그게 빠졌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낙폭이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감정원 지수만 말씀을 드리면 체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게 무슨 의미냐, 어떻다는 거냐라고 해서 제가 아주 쉬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스쿠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경제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친절하게도 서울의 10개 아파트 단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서울에서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근데 여기 빠졌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이게 강남의 대표 대장 아파트죠. 자, 그 다음에 서초 레미안 서초구입니다. 잠실 트리지움은 송파, 관악 드림타운은 관악구고요. 동작 삼성 레미안은 동작구, 공덕 삼성 아파트는 마포, 그렇죠? 보십시오. 이천 코롱 용산, 옥수 삼성은 성동구, 북한산 현대홈타운은 은평구, 창동 삼성 레미안은 도봉구죠. 이렇게 사실 서울에 굉장히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를 다 망라했어요. 근데 한번 따져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한번 보죠. 자, 음마아파트 어떻습니까? 0.87. 그러니까 1이 최고점이에요. 1이 최고점일 때 0.87. 좀 빠졌네요. 서초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거의 안 빠졌어요. 0.97. 그렇죠? 그 다음에 잠실 트리지움 0.85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관악 드림타운도 좀 많이 빠졌네요. 0.87. 근데 자, 보세요. 동작 삼성 레미안 오히려 올랐어요. 1.03. 그렇죠? 그리고 공덕 삼성 레미안도 0.92 좀 빠졌는데 나머지 것도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낙폭이 굉장히 미미하고 북한산 현대홈타운은 그대로예요. 2008년하고 대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한번 단지 따져보면, 대표 단지들 따져보면 안 빠졌다 거의, 이렇게 보면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십몇 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낙폭이 굉장히 미미하다. 자, 그래서 제가 잘 요약해놨죠. 지금 2010년 이후 최저점이 2013년 8월 85.1.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부터 상승합니다. 그 시점은 LTV랑 DTI로 완화한 시점이죠. 2014년 가을부터 올라가고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원정부 출범한 다음에 가파르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작년 9.13 대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도 최고점은 9.13 대책 이후에 나옵니다. 최고점 찍은 거는 109.1. 그게 작년 11월. 그리고 올 2월에 108.1로 떨어졌다. 근데 문정부 출범 이후에 11.8%포인트 오르고 1%포인트 내렸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참 떨어졌다는 말이 민망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 한번 보죠. 매매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세 가격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대체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가깝게 치고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게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뭐 역전세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 보면 자, 지수를 보시죠. 17년 11월이 100이에요. 그런데 18년 2월에 오히려 올랐어요. 100.7이죠. 그리고 약간 빠지고 뭐 엎치락뒤치락 횡보를 하다가 지금 보십시오. 올 2월에 99. 그러니까 자, 역전세난 얘기까지 나오지만 실상은 정점 대비해서 1.7%포인트 빠졌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미더의 호들갑이다. 호들갑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가 어찌됐든 간에 다 좋은데 상승은 멈췄고 이게 추세가 꺾인 것 같은데 문정부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던 거냐? 라고 할 때 자, 지난 2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게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가 이명박 정부에서 보유세, 양도세 같은 불로소득 환수 장치를 무력화시켰죠. 그 다음에 그랬고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서 박근혜, 최경환 콤비가 LTV, DTI 다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을 정상화 조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장치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시켜 준다할지. 그래서 2014년 가을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투기 정책들이 쌓이다 보니까 누진적인 효과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이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탈출했고, 근데 이제 탈출하면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에 다시. 근데 문정부가 보유세나 뭐 레버리지 축소에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심리가 말 그대로 창궐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2008년 여름에 그냥 대폭등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해법은 무엇일까 보시죠. 폭등 원인이 이제 투기적 가수요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처방은 간단해요. 보유세를 인상시켜서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일종의 지렛대죠. 금융계에서는 차입을 의미합니다. 대출이죠. 이거 레버리지를 혁파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정부 정책은 어떤 거냐? 9.13 대책은 사실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줄였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대출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주거 목적 아니면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융 규제는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이게 문제가
그 보유세는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금융 규제와 약한 보유세의 결합이다. 근데 이것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꺾인 부동산 가격이 순전히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5년간의 대세 상승 랠리의 끝인지 그래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전세난이 심하다라고 하는 미디어들의 호들갑, 그 허실을 짚어봤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초입이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의 20%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